돈을 넉넉히 빌릴 수 있게 해준 뒤 갑자기 돈줄이 마르면서 자산값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빚을 낸 사람은 집이나 주식을 급하게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비판적으로 부르는 말이 바로 양털깎기입니다. 다만 특정 세력이 처음부터 위기를 설계했다는 뜻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목장 비유로 이 표현과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먼저 왜 양털깎기라는 이름을 쓰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목장 주인이 양에게 풀을 넉넉히 주고 잘 키우면 털이 복슬복슬하게 자랍니다. 털이 가장 무성해졌을 때 주인이 가위를 들고 와 한 번에 털을 깎아 가져갑니다. 경제에서는 빚과 자산값이 커진 뒤 자금 사정이 급격히 바뀌어 자산이 싼 값에 거래되는 모습을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비유를 우리 생활에 대입해서 세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돈을 빌리기 쉬워지는 때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이자를 낮추거나 대출을 쉽게 내주면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과 주식을 사게 됩니다. 세상에 돈이 늘면서 집값과 주가가 오르고 이때가 양털이 자라는 단계에 비유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돈줄이 갑자기 마르는 때입니다. 대출 조건이 바뀌거나 이자가 오르고 외국에서 빌려오던 돈의 만기가 돌아오면 부담이 커집니다.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매달 내야 할 이자와 원금 부담이 커지면 일부는 자산을 급히 팔게 됩니다. 이때 자산값이 내려가면서 양털을 깎는 순간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금을 가진 쪽이 값이 내려간 자산을 사들이기 쉬워지는 때입니다. 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현금 여력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쉽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빚이 많은 사람이 위기에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로 쓰입니다. 그럼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이 비유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사건을 누군가가 돈을 빌려준 뒤 계획적으로 회수한 한 가지 이야기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단기 외채가 많았고 빚에 의존한 기업과 금융 부문의 취약성도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 불안이 퍼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해외 채권은행들이 만기 연장을 꺼리고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외화를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지자 한국 정부는 IMF의 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했고 초기에는 고금리와 구조조정도 이어졌습니다. 기업과 가게는 큰 고통을 겪었고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에도 참여하며 위기를 버텼습니다. 자산 가격과 환율이 크게 흔들린 뒤 일부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양털깎기라는 비판적 표현도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위기가 한 집단의 계획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국내외 여러 약점과 불안이 함께 겹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자산을 산다는 분위기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큰 빚은 이자율이 바뀔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이 뜨거울 때일수록 현금과 예금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정 투자를 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뉴스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설명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